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건 시간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공기, 대기 같은 것도 그랬었는데요. 근데 요즘에 미세먼지나 그런 것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또 많이 돌릴 수 있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의 차이가 좀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밖에 안 남았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균일한 단위이고 필요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절대적 수치다라는 것이 우리가 시간에 대해 알고 있는 상식인 거죠. 하지만 이 책 카를로 로벨리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이 책은요, 시간에 대한 우리의 오래된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과거, 현재, 미래 같은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도대체 뭘까요? 현대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균일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요, 최근 논의가 많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대표적으로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면 중력이 강한 행성으로 주인공들이 내려갔다가 예상 시간보다 3시간 정도 늦게 출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 보니까 우주선과 지구에서는 23년이 흘러갔다는 묘사가 나옵니다. 인터스텔라는요, 최신 물리학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이기 때문에 그 안의 설정들은 다 과학적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는 현상은 지구의 실험실에서도 관측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옛날 영화인 혹성 탈출 같은 것도 우주에서 몇 년을 보내고 오니까 지구에서는 400년이 흘러서요, 원숭이가 지배하는 혹성이 되었다는 설정에서 시작된 영화입니다. 주인공들이 원숭이가 지배하는 혹성에 불시착한 줄 알고 간신히 도망쳐가지고 혹성을 떠나는데, 그러면서 딱 보니까 자유여신상이 부서진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구였구나 하고 깜짝 놀라는 것은 지금도 영화사에서 유명한 반전으로 알려져 있죠. 시간이 균일하지 않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좀 느리게 흐르고요, 중력이 약한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흐르고요. 근데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요, 중력뿐만 아니라 속도도 그렇다고 합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고 하고요, 반대로 속도가 느릴수록 시간은 좀 빠르게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좀 과장해서 말하면 해발고도가 낮은 곳에서 빨리 움직이며 사는 사람들은 좀 시간이 느리게 흐르니까 노화를 늦출 수가 있지 않을까. 반대로 높은 데서 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노화가 좀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그렇지만 이 시간이요, 체감할 정도로 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각으로 체감은 안 되지만 이렇게 시간은 제각각 다릅니다. 그렇다면 더욱 미세한 단위로 들어가면요, 한 사람의 발치에서 흐르는 시간과 이 머리에서 흐르는 시간도 다를 수 있겠죠. 지구에서 더 가까운 쪽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니까요. 그러면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여기도 다른 거예요. 그러자면 시간축은 정말 무한대로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시간의 균일성이라는 개념은 깨지게 됩니다. 시간은 제각각으로 흐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 척도는 균일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현재는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이잖아요. 과거와 미래는 시간의 속도가 다르니까 다를 수 있다 쳐도 지금 이 순간을 측정하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은 갑자기 이런 노래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현재라도 맞출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문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는 그것도 안 된다, 그것도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미래 사회에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 지구로부터 4광년 정도 떨어진 시안별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한 사람이 있다라고 칩시다. 어느 날 술 취해서요, 이 사람이요, 최악의 영상 메시지를 보내요. 자니? 이런 메시지죠. 여러분, 이거 정말 최악입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술 먹고 이런 행동을 할 여지가 있는 사람은요, 술 취하면 이게 핸드폰을 남한테 맡겨야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그 여자친구는 또 여기에 답을 해줘요. 자 하고 답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언제가 지금인가요? 내가 지금 물어본 이 순간이 지금일까요? 근데 여자친구는 그 메시지를 받는 게 4년 있다거든요. 4광년이니까 아무리 빨라야.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한텐 메시지를 받은 이 순간이 지금이 되잖아요. 그쵸? 그럼 다시 답을 하면은 8년 있다가 이게 오는 게 됩니다. 그런데 시한별에서 그냥 관측을 했다고 칠게요. 그럼 관측을 하면은 4년 정도 걸리죠. 그러면
어느 게 도대체 지금인가요? 게다가 또 하나의 문제는 시한별과 지구의 시간축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4년이지만 시한별에서는 그게 6년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사실 현재라는 개념은 국소적으로요, 우리가 위치한 이 근방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전 우주적으로 이렇게 범위를 확장시켜 버리면 이 지금이라는 것을 적용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요, 이것을 원뿔형의 모형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시간축이라는 게 이런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딱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재라면 과거, 미래, 자, 이런 식의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축이거든요. 이렇게 일정하게 딱딱딱 돼 있다. 그런데 저자가 얘기하는 원뿔형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여기가 미래고요, 여기가 과거고, 여기가 현재가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전 우주와 같은 게 아니라 이쪽에선 이게 좀 다른 모양으로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에선 또 원뿔형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이렇게 되어 있는 시간축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시간축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 우주적으로 시간축이 각각 다 달라요. 그러니까 현재란 지금이라는 게 이게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여러 가지 시간축이 공존하는 것이 지금의 시간의 개념이다. 이게 원뿔형의 모형이거든요. 시간이 균일하지 않고 절대적 척도가 없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요, 시간은 어쨌든 일정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은 맞지 않을까요?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그 점도 부정을 합니다.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물리학의 법칙들은 시간과는 보통 무관하다라고 하는데요. 가령 F는 ma다 라고 한다면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의 곱으로 나타내는 건데, 이는 어느 쪽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F가 ma가 되든 ma가 F가 되든요. 시간의 흐름과는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자연계에서 시간과 관계가 있는 것은 열과 관계가 있는 변화일 때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엔트로피 변화가 일어날 때,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 무질서도 변화가 일어날 때 시간의 흐름을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질서 있는 것에서 무질서한 것으로 갈 때만이 시간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은 사건들 사이에서 의미가 있지 사물만 존재하는 곳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가령 돌멩이는요, 사물이잖아요. 근데 아무 변화가 없는 곳에 돌멩이가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 영속성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럴 때 시간은 아무 척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돌멩이가요, 어디로 던져진다든가 아니면 바람에 막 풍화가 된다든가 하는 변화, 이런 변화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지 시간이라는 척도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라는 것은 분명 사건에 적용을 하는 아주 실질적인 척도지만요, 그것은 한정적인 것이 됩니다. 전 우주적으로 보자면요, 열적인 변화, 그러니까 엔트로피 증가라는 변화가 일어나는 개는요, 국소적,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조금씩 존재할 뿐이에요. 대부분은 아무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변화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 개에선 시간이 전혀 필요가 없는 거고 과거, 현재, 미래 구분이 무쓸모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시간은 흐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요,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조금 더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긴 한데요, 제가 그냥 한마디로 러프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주관적이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과 관계된 세상에서만 시간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건이 있잖아요. 사건은 열적인 변화를 가지고 무질서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 엔트로피 변화의 증가의 변화를 느끼는 것이 시간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엔트로피 변화의 순서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는데, 거기서 기억이라는 것이 작동해서 과거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개인들 각자가 기억하는 과거는 모두 다 다른 거 아시죠? 어떤 과거는 오래되었지만 시간 감각으로 보자면 마치 엊그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렇게 시간 감각이라는 건 개인마다 정말 다르긴 한데요. 근데 이것을 사회 안에서 통합적으로 역사라는 것으로 기술을 하게 되면서 그 과거의 기록을 맞춘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으로 존재하는 수많은 시간축 중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관계에 있는 아주 요만한 부분적인 시간 척도만 대하고서, 그리고 그걸 사회적으로 구성하고서 그것을 보편적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책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요, 최신 물리학인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시간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나의 의견일 뿐이지만 시간이 일정한 척도가 아니라는 점은요, 아인슈타인 이후부터 계속 주장되어 오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사실로 정설로 굳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이런 최신 물리학을 자세하게 알자는 것보다는 절대적인 법칙, 그러니까 고정관념으로 할 만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문제제기 차원이 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절대적 척도라는 우리의 생각은요, 몇백 년 후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동등하게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 카를로 로벨리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였고요. 자연계가 엔트로피 증가라는 방향으로 나가듯이요, 시안 책방은 좋아요와 구독자 증가라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주의 시간은 흐르지 않을지 모르지만 북소개인 시안 책방의 시간은 흐르거든요. 감사합니다.